네, 안녕하십니까. 5733부대 병영 독서 코칭 담당한 강사 신백훈입니다. 사이버 호학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신백훈 강사입니다. 화랑 독서반 5733부대의 병영 독서 코칭 반을 제가 화랑 독서반으로 별칭을 지었습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인 화랑과 같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자유통일의 미래를 짊어지실 분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화랑 동지 여러분들의 모임을 화랑 독서반이라고 했습니다. 공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2회차 2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또 좋은 책입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숨기는 것 없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자들이 이렇게 사건편에 대해서 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 우리 젊은 화랑 동지분들 꼭 읽어야 될 책으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는 이 슬라이드는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공지해 드립니다. 이 동영상 설명란에 화랑 독서 2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구글 슬라이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또 PC에서는 크롬으로 설치를 하면은 구글 슬라이드가 설치가 되는데 일단 뷰어 보기 기능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 자기 것으로 쓰고 싶으면은 4번 만들기로 하면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화랑 독서반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구글 슬라이드 구글이 참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편리합니다. 구글을 익숙히 하는 그런 시기 됐습니다. 신백훈 강사 하게 되면 일석삼조를 모토로 한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는 지난번 했습니다만은 70세 방위병 출신입니다. 방위병 출신이 현역 우리 화랑 동지들을 하게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실까봐 저도 이번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내년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70세가 되니까 이제 현직 교수가 아닙니다. 전에 시간 강사 겸임 교수를 했다는 이야기고 저는 유교 철학의 그 맹자의 호연지기 공자의 대동사상에 피리 꽂혀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천금보다 좋은 말 한마디는 저의 에세이 자서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담당관님께서 먼저 읽어 한번 보시고 우리 화랑 동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은 제가 출석 잘하신 분에 한해서 이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 동영상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예고편을 왜 보죠? 본편. 요즘 본편, 사수, 이렇게 용어를 제대로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즉 본편을 꼭 볼 수 있게, 즉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예고편 역할일 뿐이다. 그래서 해당 도서에 대해서 요지를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또 이 책을 강사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독서를 해야 되죠. 건성으로 할 수 없고 남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중간중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왕꼰대 신백훈 강사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그냥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거 자유롭게 정말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북한은 자유가 아니죠. 우리는 진짜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6가지 책을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1강에서는 소설을 봤죠. 자, 오늘은 역사편의 벌거벗은 세계사 사건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좋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덕분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회차, 4회차, 5회차 쭉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다 책을 받았을 거니까 사전에 미리 읽어보실 것을 갖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랑 독서, 병영 독서 코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즉 강사가 여러분 부대를 찾아가 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다 모여야 되죠. 한 군데. 두 번째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건 같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비대면인데 이와 같이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면은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또 여러 번 나눠서 반복 시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랑독서반은 비대면 동영상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담당관님 덕분입니다. 담당관님이 그래 이걸로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수업을 출석했느냐 여부는 점검은 설문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응답 담당국에서 여러분에게 링크로 보내드리면은 설문응답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또 책을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설문응답을 해주시면 되고 출석을 잘 하시고 성의있게 하신 분은 나중에 전자책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주시고 적극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설문응답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하세요 해서 그러면은 단답형과 장문형 아주 쉽게 낼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낼 겁니다. 왜? 우리 화랑 동지 여러분들께서 바쁘시고 하니까 쉽게 이 영상을 봤는지 책을 봤는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자 아이고 골치 아프게 또 한자야 하지 마시고 한자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정말 독서인이 될 수 있게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낼 겁니다. 뭐 덕분이 뭐지? 덕분이라는 것을 따게 되면 이렇게 덕분 한자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독서를 한 내용을 자기 애인에게 자기 친구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도 할 수 있고 또 읽어본 감상을 아주 축약 요약도 할 수 있는 100자 내외 숫자로 100자 내외 그러면은 한 95자에서 110자 이내로 써야 되겠죠. 100자 내외입니다. 지난번에는 300자 이내로 하니까 300자까지 쓰신 분도 있고 50자만 쓰신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차부터는 100자 내외입니다. 100자 내외.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필리 영상을 시청하시라, 필리 독서를 하시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독서광이 되자 하는 의미인 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지난번 1강 설문응답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내고 제일 잘 쓰신 분, 잘 썼다기보다는 저도 읽으면서 좋았답니다. 정모모님, 실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보안상 정모모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잊고 이 소설은 잉그리드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성장담이다. 아버지를 도와 고기 잡는 일을 거들었고 페링보트 무는 방법 등을 섬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배웠다. 물고기나 오리털을 거래할 때 영수증을 받아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했다. 섬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었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개척해 갔다. 잉그리드와 라스가 이끄는 바레이 섬은 육지 사람들이 염려와는 다르게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섬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인식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정모모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화랑 동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영 독서 주간 도서관 협회에서는 이렇게 독서 카드를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썼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신백훈 강사가 독서 카드 예를 한 거니까 이렇게 참고로만 하십시오.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도서 별거벗은 세계에서 사건 편인데 신들의 전쟁인 그리스 신화로부터 20세기 마지막 전쟁까지 세계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들을 각 분야 지식인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지식인들이 또 요약을 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는 읽어볼 수 있고 이것이 독서의 매력 독서의 마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로서 우리 화랑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교양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계사 법기의 공부와 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 사색,
생각을 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생각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한쪽을 말씀을 하는 16페이지에 그리스에서 나라의 관리 또한 제비뽑기로 관리를 선출했다. 여기에 판검사도 제비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테나 민주정이 가장 보편적인 대표 선출 방식이 세상의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판사, 검사가 좋은 직업일까요? 전생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생에 좋은 일 하라고 판사, 검사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판사, 검사의 명예밖에 진정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악마로 다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제비뽑기로 국회의원도 뽑고 제비뽑기로 돼서 즉 공직자가 된다는 것,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 판사, 검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공직자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제비뽑기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그런 16쪽의 이야기였습니다. 강사의 한 줄의 감상은 옛 이야기처럼 재미있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쏙쏙 들어오는 세계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뒷이야기를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신배 군강사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화랑독서반 앞으로 6권 책인데 이거를 구글 시트로 엑셀 MS 오피스에는 엑셀이죠. 구글에서는 구글 시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앞으로 읽는 독서를 이 독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생각으로 좀 해봤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독서광이 되면 좋은 점이 뭐죠? 좋은 배우자. 예쁜 배우자보다 좋은 배우. 지금 예쁜 배우자는 어머님이 낳으시고 원장님이 만드신다 이거죠. 성형외과에서 다 만들어요. 진짜 좋은 배우자는 독서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기에 삼다수와 코카콜라. 자, 이 뚱뚱이와 훨씬 날씬한 쭉쭉빵빵. 얼굴은 둘 다 이쁠 겁니다. 하지만 과연 화랑동지 여러분, 이렇게 뚱뚱한 남친, 뚱뚱한 여친 필요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독서광이 된다. 그래서 독서광은 읽을 똑 쓸서 미치광이죠. 예, 미치다니. 불광, 불급, 아니, 불, 미치광이, 광, 미치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가, 즉, 하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했을 적에 정말 그 달인이 경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화랑 독서반으로 만나면 우리가 목적이 뭐냐? 독서광이 된다는 거. 이 점을 확실히 해서 즐겁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꼰대 강사님 왜 한자예요? 왜 한자냐면은 대한민국이 문해력이 꼴찌입니다. 문해력이 꼴찌. 글은 문맹률도 꼴찌죠. 그죠? 글은 다 있기는 있대 글을 이해하는 게 꼴찌다. 이게. 그래서 노벨상이 없는 나라가 됐다. 우리는 독서도 눈치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없네. 근데 일본은요. 일본은 한자도 씁니다. 한자도 쓰고 한자를 또 잘 쓰고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자 사용 파자법 사전을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제가 책을 다 드릴 겁니다. 부자 사용 파자 사전, 부수 자획 사유 용례인데 이게 아주 재미있게 되는 책. 이 책을 제가 초고를 다 완성을 해서 이제 몇 달 안에 완전히 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자책으로 다 공짜로 제가 드릴 생각입니다. 출석 잘하신 분에 대해서는 출석 잘하신 분, 담당관님 링크에 출석 잘하신 화랑 동지에 대해서는 정가 한 5만원짜리 종이책일 경우에는 이걸 공짜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합니다. 독서광이 되느냐 하는 거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화랑 독서반에 이렇게 만남의 인연은 행운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재산,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말 짧은 인생이죠. 이거를 3배 이상 쓸 수, 즉 100년, 100세까지 살았다면은 남들 300세까지 산 것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배우자, 미남 배우자, 미인 배우자,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학상장이 마법, 마력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독서는 독서 내용을 가르치기이다. 그래서 신백군 왕꼰대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르칠 교, 배울학, 서로상, 세길자, 교학상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책은 베이거벗은 세계사 사건편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1편. 그리스 신라 트로이 전쟁 삼국지, 전염병 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것 전체 13가지 사건에 대해서 해준 책입니다. 정말로 교양인으로서 일반 상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장 베이거벗은 그리스 신화 1편 제우스 유명하죠. 우리 제우스 신 불륜이 불러문매 세상에 불륜이 불러오다니 무슨 얘기야. 정말 책을 읽겠구로 만들게 이렇게 저자들의 제목을 붙이는구나 해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파트로크토니아 무슨 말이냐? 아버지를 파트로라고 하고 크토니아는 살인이라. 세상에 아버지를 살인하다니. 그리스 신화는 친부 살해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살해는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을 끊는 게 아니고 권력이 생명을 끊어버린다. 참 권력에는 부자지간도 없다는 말이 있죠. 권력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뜻이고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이 된다. 그 과정에서 제우스는 권력을 쟁취를 했다. 그런 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우스의 분립은 제우스도 아버지 크로노스와의 운명적 대결이 있습니다. 또 크로노스의 아버지는 또 우라노스인데 세상에 그림이 실제로 남자의 생식기 밑에 대한 불날을 거시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먹어치우는 크로노스. 제우스의 형제간들이 전부 아버지 애기들 낳자마자 다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 소름 끼치지 않나요? 신화를 이렇게 보면은 남매 간에 결혼을 하고 근친상간이고 왜 이렇게 신화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우스는요, 엄청나게, 정말, 신들의 왕이다 할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바람을 피웠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또, 이쁜 여자, 미인들 앞에는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뻐꾸기라도 변신하고, 변신을 이용해서 다 꼬셨다는 얘기고. 저도 그런 권력이 있었으면, 그런 변신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없는 게 좋습니다. 예. 올림푸스 12신. 제우스는 끊임없이 자식들을 늘려갔지만 권력을 독점하기보다는 그들과 나눴다. 그리고 각자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아주 제우스 많은 여자에다가 자식들 또 이복 자식들을 많이 낳은 거죠. 그것도 다 신들을 모아서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 신화를 대표하는 올림포스 12신, 12신 체제를 이뤘다. 12신, 12 숫자로 12 이상하죠. 이게 우리나라도 자축인묘진 사업이 12간지가 있죠. 1년은 12달이죠. 예수님 제자가 12제자죠. 12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고요. 12.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세상에 최고의 미인이다 하는 메두사. 이제 과연 이쁘긴 이쁜데 최고의 미인일 정도의 미모일까요? 또 괴물로 변하는 메두사. 하여간 이게 참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신화라서 그냥 끝나느냐 아니면 실제 역사인가 그런 의미죠. 자,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요르단, 아프리카, 터키에 그리스 신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 문명을 만날 수가 있다. 서양 사람들, 우리 동양이 아닌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하나의 종교처럼 가지고 살면서 그들만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 역사. 신화 속에 뭘 역사로 만들었는지 그 역사 속을 또 신화로 창조를 했는지
그리스 신화를 알면 서양 문명의 뿌리를 알 수가 있고 그 뿌리를 통해서 파생된 교육, 정치, 경제, 문화를 바라보면 현재까지 살아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 신화를 만나볼 수 있다. 예, 꼭 이 책을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밝아보신 그리스 신화 두 번째 편, 신과 괴물의 시대, 영웅들의 잔혹산인데 여기에서는 헤라클레스 편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뱀을 헬라클레스에 보는데 헬라클레스가 그 어린애가 뱀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그런 아주 괴력을 발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헤라클레스가 엄청난 힘을 가지기 위해서 12가지, 여기도 또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가지 과업을, 12가지 과업, 기원전 3세기에 네마이아의 사자, 히드라, 사슴, 외양간 청소, 숙제, 12가지의 난제를 풀어야만이 이제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헤라클레스가 된다는 것이죠. 황소, 9번째 아마존 여전사, 히포리테인 허리, 아마존에스, 우리가 아마존에스 있잖아요. 영화 아마존에스 아주 이쁘고 쭉쭉빵빵하는 그 아마존은 여자들만 산다죠. 아마존에스는 그 아마존의 여잔사의 복수형이 아마존에스라는 겁니다. 아마존에스. 황금사가 하여간 이 12가지 과업을 다 해결해서 헤라클레스가 아주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에 그리스의 또 테세우스라는 또 영웅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12이 아니고 테세우스 모험인데, 이거는 이것도 아주 우리가 단편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상식들입니다. 침대 살인마, 프로크루스테스, 스키론, 마라토니 황소, 시네스, 크로메, 케레키움, 레토그라스. 예, 아주, 좀 상상의 나래를, 이 작가들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테세우스가 그래서 아테네를 구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타래를 줘서 괴물을 물리치고 실타래를 타라서 돌아오게 아리아드네 테세우스의 여정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반전은 말이죠. 아들이 테세우스죠.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왕은 높은 절벽에서 검은 돛을 담배가 보이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왕이죠. 아버지 왕이 아이게우스가 몸을 던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게해라고 하는데 신화에는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가 서로 약속을 해줘. 성공하면은 흰도, 못하면은 자기가 죽어서 못할 적에는 검은 도. 그런데 왜 도시 색깔의 흰도를 바꾸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했는데, 다른 또 학설은 일부러 아버지를 속이려고 검은 돛을 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동지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독서를 하면서도 항상 그것에다가 경도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양면성을 순기능, 역기능, 장단점을 살펴보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자 테세우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모든 민족이 다 이 땅에 오라게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마을을 좀 큰 마을로 모이고 아테네를 수도로 지정하고 중심에는 최초의 공원, 평의의 건물,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을 짓고 여기에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왕권을 제한했다는 거죠. 귀족회의, 민의회 결정을 따랐고 계급은 나누되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와 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정의 초석을 다진 테세우스는 왕으로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아버지를 절벽에서 밀어내 죽인 뒤 왕이 된 테세우스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즉 바닌바스 미노타우로스 이게 그때 해서 아테나를 구했지만은 테세우스의 죽음도 그대로 자기가 한 방법대로 자기도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준대로 받게 된다. 준대로 받게. 이게 교훈인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 두 영웅의 신화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처럼 서로 동맹하고 전쟁을 반복했던 그런 역사를 이 영웅 신화 속에 녹여서 부각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허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판타지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속에는 실제 역사가 숨어 있으며 인간 삶을 보편적인 구조와 진실을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화를 단순히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의 진실과 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신화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히 읽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3장입니다. 3장 벌거벗은 트로이아 전쟁이다. 신들의 다툼은 어떻게 인간들이 전쟁이 되었는가. 고대 그리스의 음유시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음유시인이 뭘까요? 음이 뭐다? 을풀음, 노을유, 즉 노래 부르면서 시를 지으면서 저렇게 전국 활동화사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이게 지금 현재의 아주 연예인들 같은, 지금 현재의 문화인 예술인 같은 그런 역할이 음유시인이었습니다. 호메로스가 아주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서양 문학사 최고의 서사시란 뭐냐? 일을 펼쳐 이야기처럼 펼쳐서 하는 걸 서사시인다. 사건을 이야기처럼 만든 거다. 겁니다. 두 작품은 서양 문학 최초에 완성된 작품이다. 일리아스는 가장 용감하고 뛰어났던 전설적 영웅 아킬레우스, 우리가 아킬레우스건이라고 하는 이 있죠. 아킬레우스와 펼쳐지는 트로이아 전쟁이고 또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후의 얘기입니다. 트로이 전쟁 전과 트로이 전쟁 전은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 후에는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는 요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기원전에 쓰인 블록버스터급 액션 서사시인 셈이다. 꼭 읽어보라고 한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황금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금사가 이야기가. 왜 신들이 이렇게 다투게 만들었는가? 제우스에게는 신탁이 내려옵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만 써버리면요, 이게 한자를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신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금전 신탁하는 그런 신탁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는 귀신 신자에 부탁할 탁, 신탁, 신이 부탁한다? 신이 카톡을 보낸다. 신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여간 상대에게. 즉 신의 명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무슨 제우스에게 어떤 신탁? 신이 보낸 문자가 뭐냐? 카톡이 뭐냐? 너가 어떤 여신과 사랑을 나누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를 권력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를 지키기 해가지고 이 신탁에서 일어나는 거는 꼭 일어나니까 그 신탁에서 말라는 어떤 여신이 누군가를 알아내봤더니 그 여신이 테티스. 야, 그러면은 이 테티스를 인간과 결혼시켜버려야겠다. 인간. 그래서 테티스를 인간에게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은 여기 불가의 신이 에리스라는 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황금사가, 이게 황금사가죠. 황금사가에는 글을 새겼는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서 헤라, 테나, 아프로디테가 경쟁을 하긴 합니다. 이게 내 거라고. 제우스가 골치 아픈 거예요. 제우스가 판정을 해주면은, 다른 두 여성에게는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한이 맺힐 거니까, 묘수를 냅니다. 야, 그러지 말고, 그 인간 파리스에게 네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파리스를 꼬시려고 조건을 제시하죠. 야, 나는 권력을 주겠다. 나는 지혜를 주겠다. 나는 사랑을 주겠다 하는데 파리스는 사랑을 선택. 글쎄, 싱베군 왕권대 같았으면은 나는 권력을 선택하고 싶어요. 왜? 권력을 가지면은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냥 여담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살짝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사과가 그
파리스가 그 헬레네하고의 사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불륜이죠. 서로가 유부녀인데 이 두 사람이 불륜적인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트로이아 전쟁도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만남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여기에는 흥미로운 신화적 이야기가 숨어있다. 신과 인간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 속에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된다. 이거 꼭 보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트로이아에서 펼쳐진 영웅들의 맞대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있죠. 아킬레우스는 화살을 피하려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고, 근데 그 화살은 그의 발 뒤꿈치에 명중했다 이게.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만 다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킬레우스의 이렇게 여자를 통해 가지고 간첩을 통해 가지고 발뒤꿈치가 약점. 그래 아킬레스의 근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발 뒤꿈치 약점에다 화살 맞아 죽어버리니까 전쟁 영웅을 잃어버린 그리스 연합군은 이제 혼란에 빠지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 연합군에는 이때의 최고의 지략가인 오디세우스가 묘안을 냅니다. 커다란 목마를 만들고 그 안에 병사를 숨겨놓고 해서 이렇게 하자. 이게 유명한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걸 보면서 항상 우리는 위기는 기회고 또 승리했다고 교만해지고 하면 안 되죠. 교만과 겸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신복과 배신, 가까운 측근과 또 그 측근들이 또 배신을 때립니다. 생어우환이라는 거는 즉 위기라든가 걱정 근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배불고 등 따숩고 배만 부르면 사람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재미와 흥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4장은 삼국지입니다. 유명한 삼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벌거벗은 삼국지 1편. 조조는 난세의 영웅일까? 권력에 미친 역적일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역사서가 삼국지입니다. 이 책을 3번 이상 읽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동양 최고의 고전이다. 삼국지. 수많은 영웅 호걸의 전쟁과 음모, 지략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주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는 정사, 역사서와 소설,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즉 진수가 쓴 역사서 삼국지, 또 반면에 소설로 쓴 삼국지 연의, 즉 삼국지 연의는 실제 2000년이 지난 원나라 시대에 명나라 시기 작가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입니다. 연의가 뭐냐? 연의는 편렛 오를리. 자,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응답에 시험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바탕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자로 답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요 바탕 파란가 되어 있는 거는 한자를 여러분들 많이 익히시기 바랍니다. 편렛 오를리, 사건을 부연한 널리 펼쳐가지고 재미나게 설명한 것, 그것이 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연이 그렇게 하면 잘못 읽는 거죠.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삼국지연이 그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읽을 적에 삼국지연이 하면은 삼국지소설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연이가 발음이 맞다. 띄어쓰기가 맞다. 읽을 적에 그냥 참고입니다. 자, 조조에 대해서 이 책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태평시대에 그는 유능한 신하였지만 혼란의 시대에는 간사한 영웅이다. 즉 이 사람은 일개 경비대장에서 조조가 경비대장에서 한국과의 최고 승선까지 오르고 또 나중에는 왕이 된 조조입니다. 조조를 꿰뚫고 임기응변에 능한 간사한 인물을 생각하지만은 역사 속의 조조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다 이겁니다. 정사 역사책에는 조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조가 이룬 대업은 그의 밝은 지략에서 나온 것이고 가히 역사상 시대를 초월한 인재라 할 만하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 당태종도 당태종은 세상의 다른 군주와 비교하면 뛰어날지 모르지만 난세의 영웅 조조와는 비교할 수 없느라 조조를 평가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 속의 조조는 아주 대단한 유능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조에게 나쁜 의미로 생긴 것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 때문이다. 예. 이 책에 이렇게 소 제목을 보시면은 악마의 심장에 가진 자 동탁, 소설이 만들어낸 악인 조조, 처세술의 달인 조조,
황제 옆에 서다. 정책으로 보는 조조의 리더십, 조조가 즉 법제를 잘 만들었답니다. 국가의 시스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든 국가 지도자든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한민국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게 중요한 겁니다. 간사한 영웅 조조 중원 통일을 이루다. 근데 조조는 문학사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받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화 교양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5장입니다. 5장 벌거벗은 삼국지 2편 만들어진 책사 천재 제갈량. 제갈공명, 제갈량. 천재적 책사 제갈량 모습이 사실은 삼국지 연의를 통해 많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갈량이 신출 기물한 것은 나관중의 소설이 강조하는 캐릭터이다. 삼국지 연의의 저자인 나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정사에는 제갈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다. 제갈량은 이거 실제 역사 속에 나온 그림입니다. 제갈량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터득한 뛰어난 인재다. 역사상 최고의 승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종종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점은 임기응변과 지략이 그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제갈공명과 유비의 관계 삼고초려 유명한 것이죠. 삼고초려 유명합니다. 천하의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유비의 삼고초려입니다. 이렇게 유비가 이렇게 제갈공명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장비고 이게 관우죠. 근데 첫 번째 가니까 없어. 아, 세상에 그 유명한 유비가 온다는데 집을 비우다니 제갈공명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피한 거 아니겠는가. 일부러. 세상에 또 두 번째도 갔는데도 또 없어요. 또 없다 이게. 또 없다. 이때도 일부러 피한 건 아니겠는가. 세 번째를 가니까 세상에 꼬마가 나왔는데 지금 제갈공명 선생님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제발 깨우지 말라.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장비는 씩씩거렸죠. 이게 뭡니까 이게 형님. 이게 뭡니까. 저 선비를 만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유비는 그게 아니다. 근데 세 번째 갈 적에는 유비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점을 쳐가지고 길리를 선택을 했고 목욕 을 했고 또 가서 제갈공명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제갈공명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참 우리 화랑동지 여러분들에게 제 왕꼰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삼고초려 이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어릴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왜 그랬지? 왜 제갈공명이 삼고초려를 왜 했지? 아니 세상에 제갈공명이 이렇게 세상의 처세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발탁해 주기를 바라서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천하에 유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자소서 자기 소개서를 써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할 건데 세상에 피하다니 야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피하고 세 번째도 이렇게 한 건 왜 그랬을까? 혹시 이거는 유비와 제갈공명이가 서로가 짜고 친 고수도 같이 짜고 친 거 아니겠는가? 왜? 이 측근이 누구죠? 이 삼명제 장비와 관우와 장비가 얼마나 성깔이 무섭습니까? 자, 이 도원계리한 삼명제인데 제갈공명이가 새로 측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제갈공명이가 관우 장비를 다 지휘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장비가 저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형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저놈이 우리 명령 받아야 제갈공명을 거부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하여 유비가 이렇게 삼고초려를 한 거 아니겠는가. 또 제갈공명하고 혹시 사전에 내막적으로 서로 소통한 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건 제 왕꼰대 생각입니다. 삼고초려 파란 바탕에 이 글 쓴 거는 나중에 시험 볼 거라고 그랬죠. 석삼 돌아볼고 풀초 오두막집력 인재를 얻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오두막집을 찾아간 사자성어가 뭡니까? 삼고초려 한자로 쓰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삼국지는 정사와 소설 사이에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더 씌워지고 구전으로 전해오면서 더욱더 재밌게 됐다. 여기에다가 나관중의 절묘한 스토리텔링이 더해져서 소설 삼국지 연의
삼국지 연의가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역사는 동시대의 학문과 문화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학문이다. 삼국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될 것이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될 것이다. 그때 우리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우리 화랑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삼국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장 벌거벗은 전염병 패스트입니다. 중세 유럽을 휩쓴 연쇄살인마. 134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 대부 영화 나오는 시칠리아 섬이죠. 마피아에 본 거지. 여기에 배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몰고 들어온 배 선원들도 며칠 안 돼 죽었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검게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걸. 검은 죽음, 블랙데스, 흑사병입니다. 즉 패스트병. 이후로부터 몇 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유럽에 패스트가 번지기 시작했다. 검은 죽음의 시작. 야,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몽골대 유럽 전쟁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전쟁했는데 세상에 투석기를 이용한 몽골군이 돌멩이를 포탄같이 해서 성 안으로 던져야 되는데 패스트, 흑사병 걸린 시체를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균을 뭉쳐서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같아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시에 참 아주 무시무시한 이게 패스트균을 안에다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게 패스트 환자의 모습이 이렇게 살갗이 완전히 새까맣게, 발가락도 새까맣게. 아이고, 어마무시한 병입니다. 어마무시한 병. 예. 자,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에 보면은 당시에 패스트가 얼마나 빠르게 전파됐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건강한 젊은이들도 아침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를 했는데 저녁에는 저 세상에서 조상들과 맞살을 했다.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죠. 아침에는 가족이나 친구들 했는데 젊은이들 아침에 부모와 동료,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저 세상에 앞서가신 조상분들과 저녁을 먹게 될 줄이야. 건강한 젊은이조차도 패스트에 걸리면은 한나절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하는 거를 소설 데카메론에 이런 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패스트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끝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발전을 맞이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가졌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반전이 열린다. 중세 유럽이 패스트 이후에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듯이 자,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죠. 팬데믹. 이걸 극복한다면 더 나은 새로운 시대, 화상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코칭 강사도 지금 동영상, 비대면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새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음 제7장 벌거벗은 청일전쟁, 일본 제국주의 시작. 청일전쟁 왜 조선에서 일어났을까? 참 가슴 아픈 조선 역사입니다. 저는 진짜 조선 마지막이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픕니다. 요새 우리는 교훈 얼굴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외교는 반드시 영순위.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모군란 동학난 하면서 이모군란 당시에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고 동학난은 전면 일본군을 불러들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은 대신에 참 얼마만큼 국민 교육도 하고 그 사무라이들이 철저하게 청렴하게 자기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일본을 개화시켰느냐 생각해본다 이겁니다. 자, 신백훈 완공대는 이 부분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53년 제 고향에 제주도에 하멜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조선과 일본의 벼슬라치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의 벼슬라치들은 그렇죠, 공무원들은 하멜 일행을 그냥 원숭이 취급을 해서 그랬지만 원숭이 구경하듯이 했지만은 하멜이가 시달리다가 3년에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일본의 공무원들, 일본의 벼슬라치들은 야, 네덜란드가 어떤 데냐, 너희들은 어떻게 가느냐, 어떤 배를 타고 가느냐, 그걸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거기서 나라 배워가지고 일본을 발전시키는 데 썼다는 겁니다. 이 점 아주 저는 얘기 때문에 그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52년 고종이 탄생한 연도고 일본의 메이지가 탄생한 연도가 1852년, 즉
고종과 메이지가 동갑이에요. 동갑. 같은 나이입니다. 1852년생. 그리고 고종도 메이지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메이지도 일본을 40년, 고종도 조선을 40년 통치를 했는데 왜 메이지는 일본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세계 강국을 만들었고 왜 고종을 망했느냐 이겁니다. 장단점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거 비교 단행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걸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당시에 만평이 그때 시대 상황을 만화로 잘 표현하는 것이죠. 또 일본에서 첫 번째 만평을 보면은 문명의 이름으로 중국에 사격한다. 그래서 일본인이 첫날에 총을 쏘는데 이 총알의 이름이 문명이고 일본이 이렇게 안겨 있는 게 조선입니다. 조선. 자, 이게 뭐를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 오스트리아 신문에 실린 만평인데 청일 전쟁 우리나라가 지형이 토끼 갔다가도 할 수 있고 호랑이 갔다가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이제 토끼를 묘사를 했습니다. 조선을 상징하는 즉 일본 청나라가 토끼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줄다리기 하는 것을 묘사해요. 오스트리아 신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으로 건너 프랑스 화가가 그린 조선의 낚싯놀이라는 만평.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일본, 이건 청나라, 근데 러시아까지 세계 나라가 조선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선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고종도 민비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백성들도 정신 차려야 됐었죠.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8장 벌거벗은 러일 전쟁 20세기 최초의 세계전쟁. 왜 러일 전쟁을 세계전쟁으로 했을까? 세계전쟁 아시아와 유럽 대륙 간의 전쟁. 그래서 세계전쟁인가? 최초의 세계전쟁. 러일 전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때를 정치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더 그레이트 게임. 큰 게임이다. 체스판에서 게임하듯 식민지를 침탈할 모습을 비유한 것이고 당시 세계바다를 장악한 해양 세력이 영국이었죠. 또 세계 넓은 영토를 가진 대륙 러시아가 영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대립했고 영국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 및 인도 등을 점령해서 다수의 식민지를 침탈했고 러시아도 식민지를 통한 영토 확장에 욕망을 했는데 러시아는 부동항이 필요해요. 부동항이 뭐죠? 얼지 않은 항구. 안일부, 얼동, 항구항, 부동항이 없어서 바다로 세력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을 점령하고 싶었어요. 러시아는. 근데 민비라고 하는 여자는 러시아 쪽에 붙어요. 또 민비 쪽을 러시아 공략을 했겠죠.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 8장에는 민비를 시해 사건을 한 프랑스 주간지입니다. 프랑스 주간지.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그러는데 명성황후도 하죠. 근데 저는 명성황후라고 부르기보다도 한때는 명성황후라 했는데 지금 민비라고 하겠습니다. 왜? 민비가 조선을 망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러일 전쟁에 전쟁이 일어났고 다 우리 한반도에서 한 겁니다. 당시에 이건 러시아와 일본 선수인데 이렇게 러시아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죠. 일본이 조그맣고 그런데 이 조그만 일본이 러시아를 무찔렀다는 겁니다. 당시에 말이죠. 참 저는 당시에 일본이 조선하고 외교권을 침탈한 을사한 늑약을 보면서 당시에 시일야 방송대국이랑 사설을 썼죠. 황성신문의 주필 시일야 방송 목놓아오느라 이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 지난번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내한했을 때에, 조선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등방문이가 동명상국 대한제국, 청나라 일본의 평화 타령하는 걸로 봐서는, 참 평화하겠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타령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인천항에서 서울 한양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관이 뭐죠? 공무원이고 미는 백성이고 상하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도 없이 이등만무를 환영했다. 이게 환영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등만무를 환영했다는 겁니다. 왜? 평화 하니까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거 보십시오. 지금 세종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세상의 젊은 또래들이 이거 보십시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 환영단을 발족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즉 전쟁하지 말고 평화 하자는 뜻으로 하는 건데 우리 화랑 동지 여러분들도 똑같은 나이 또래입니다. 젊은 나 이걸 보면서 어쩌다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의식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위인을 맞이한다. 김정은이가 무슨 위인이에요? 위인 맞이 환영단을 발족한다는 걸 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화 수준, 교양 수준, 이념 수준이 정말 큰일 났다.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니까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랑 독서반에 독서 코칭하는 이유도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자,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장 벌거벗은 1차 세계대전 암살 사건이 불러온 대략 살육전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이게 아주 프란츠 페레트라는 대공 부부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대공 부부가 총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라예보의 총성 유명한 이야기죠. 사라예보의 총성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약 2천만 명이 사망하게 만든 1차 세계대전이었다. 왜 그런 도화선이 되는지 꼭 이 책을 읽어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동맹국 연합국 이게입니다. 연합국은 빨간 색깔이고 동맹국인데 참 이렇게 유럽, 러시아, 독일은요, 영국, 러시아, 독일이 그때 힘이 세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봤을 적에 참 이때에 그 유럽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됐느냐? 마치 축제라도 그냥 열광하면서 전투에 참가하자.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2천만 명이나 이렇게 죽는 그런 전쟁이 오랜 시간 없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짧은 전쟁에서 참가해서 영웅이 되는 모습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꿈꿨자는 거죠. 군악대까지 동원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젖었고 드디어 전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신무기가 괴력을 발견한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당시 프랑스 군에서 복무했던 알프레드 주베르 소이가 남긴 일기가 있습니다. 인류가 미쳤다 이거야. 인류가 미쳤다. 너무나 끔찍하다. 너무나 끔찍한 학살이다. 이처럼 끔찍한 공포와 대학살이 아수라장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옥인들 이보다 더 끔찍하랴. 인간은 미쳤다. 예. 얘기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실제로 참석한 소희가 남긴 일기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음을 참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10장입니다. 10장 벌거벗은 세계 대공황 공황 미국 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 미국이 경제 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 자본주의 빛과 그림자를 찾아서 이 10장을 읽어보시면 된다. 공황이 뭐냐? 두려울 공자, 어리둥절할 황자, 경제 공황이 준 말이다. 파란 바탕입니다. 이거 시험에 설문에 낸다는 의미입니다. 공황, 두려울 공, 어리둥절할 황, 경제 공황을 줄여서 공황 그렇습니다. 경제가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정말 대부자 석유왕 록펠러, 철공왕 카네기, 금융왕 모건 이렇습니다. 우리 화랑 동지반에서도 이런 대부하가 나타나듯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0세 이 왕권대도 지금 70세에 내가 부자 한번 돼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독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독서광들입니다. 독서관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대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1장 벌거벗은 협복단 일본 제국의 패망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대인데 나는 좀 제목을 잘못 붙였던 것 같아요. 일본 제국이 패망까지는 되는데 이거 그러면 핵폭탄 때문에 민족 분단이 된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결과로서 그렇게 됐는데 맨해튼 프로젝트라 불리는 전 지구적 기밀 연구 엄청난 비용
기술과 인력을 통해서 극비로 개발한 핵폭탄이 1945년 일본 열대에 터졌죠. 일본이 원자폭탄 맞아 죽기 때문에 조선이 해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미쳤던 일본은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다. 아인슈타인이 편지와 인류 명말, 모두의 비밀, 맨해튼 프로젝트. 문제는 여기에는요, 목표가 뭐였냐면은, 히틀러보단 먼저 개발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히틀러도 그때 독일의 과학 실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히틀러가 했으면은 전체주의가 전 지구촌을 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핵무기 실험을 했는데 이거를 트리니티 실험이라 하는데 트리니티라는 것도 핵무기를 암호화로 한 거다. 그래서 정말 바보 폭탄. 근데 일본은 뭐냐? 바보 폭탄이 뭐냐? 카미가제. 인간 비행기로 해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자기네가 이길 줄 알아 착각을 했던 겁니다. 예,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일본이 잘 나가니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교훈이 뭐냐? 사람이 잘 나갈 때 겸손하지 못했던 겁니다. 잘 나갈 때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했던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터진 폭탄이 리틀보이, 꼬마, 리틀보이. 예, 저는 어린 소녀, 꼬마. 또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터진 폭탄이 펜맨, 뚱땡이. 그렇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일본의 항봉으로 자칫 한반도 전체가 소련으로 넘어갈 상황이 되자 미국이 당황했습니다. 한반도의 긴급 회의를 왜냐면 그때 소련은 지금 평양에 침투해서 저기서 남발을 하니까 잘못했으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공산화 전부 될 뻔했습니다. 여기에서 다행히 본스틸 대령과 러스크 중령이 군사 분계선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야? 38도선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었다는 겁니다. 당초 미국에서는 너무 좀 위로 올리지, 내부 가운데 아니냐, 그랬는데, 하신 분들도 세상에 소련과 영국이 받아줬기 때문에 망령이다. 사실은 그 밑으로 생각을 했는데 서울을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본스틸 대령과 러스크 중령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고마워해야 될 것으로, 왕권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장 벌거벗은 냉전시대 핵가발의 비밀과 제3차 세계대전 위기. 미국 잡지 라이프지의 이게 스탈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스탈린도 인기가 좋았어요. 왜? 조지프 라이프예요, 본명이. 그래서 조아저씨 그랬대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었습니다. 소련이 히틀러 독일을 묻히려고 소련 젊은이들, 소련 군인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1800만 명. 몇 명이요? 18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적대국이 된 거죠. 왜 적대국이 됐게요? 여기는 공산주의고 미국은 자유주의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처음에는 쩐이 전쟁, 돈이 전쟁.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계 각국 나라를 자기네 동맹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원조를 많이 했던 원조. 소련은 소련 위성국들에게 원조를 많이 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스파이 전쟁을 또 벌였고 또 대리 전쟁을 했습니다. 대리 전쟁이 대표적인 게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열전이 6.25 전쟁입니다. 이 스탈린하고 악마 같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전쟁이었습니다. 또 서로가 핵무기 개발 전쟁을 했는데 세상에 수소폭탄을 미국이 또 만들었습니다. 수소폭탄은 뭐냐? 히로시마 원폭의 몇 배요? 700배. 몇 배요? 700배.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하고. 또 제3차 세계대전 일보까지 갔던 게 세상에 미국 옆에 쿠바에다가 후르시초프가 미사일 기지를 하겠다. 후르시초프하고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은 22살 차이니까 후르시초프가 아주 케네디를 우습게 봐가지고 쿠바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그때 쿠바를 봉쇄한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3장 벌거벗은 걸프전쟁, 검은 황금 석유가 불러온 전쟁이다. 1991년 1월 17일 세상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쟁에 시작한 연설을 했고 이 걸프전쟁은 종군 기자들이 캠코더 동영상으로 찍어서 생중계돼서 세상에 생중계되는 전쟁이었다. 아십니다. 여기에 또 소제목들은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됐는가, 중동 전전시대에 된 이스라엘 건국, 히틀러의 환생, 사담 후세인이 시작한 쿠웨이트. 세계 전쟁이 된 걸프 전쟁. 전쟁의 끝은 미국의 승리였죠. 사담
후세인의 채용 13장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13장을 보면서 마지막 13장을 보면서 우리 화랑 동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석유 대신에 다른 에너지원이 없을까? 석유 대신에 다른 에너지원. 석유에서는 신소재라든가 라이온이라든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엄청 나옵니다. 단 열에는 때우는 그는 다른 것이 얼마 무궁무진할 거 아니겠는가? 지금 뭐 우라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하지 말고 하는 그것을 우리 공학도들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화랑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제대하시고 나서 공학계통으로 많이 해서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인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이런 석유라든가 이런 자원이 없지만은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는 이런 자원은 이제 무의미해지는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창조하는 우리 문명 창조의 대한민국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인년이 뭐지요? 인할 인자, 매질 영자, 인년 삼행식. 자, 오늘 다음 3강에 다시 만날 걸 보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살려내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옷깃만 씻어도 인연으로 살려낸다. 우리 신백군 안공대 강사와 담당관님 또 여러분 참고하는 우리 화랑 동지반 좋은 인연으로 살렸는데 그 좋은 인연이 뭐냐? 독서광이 되자.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다음 3강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링크 보내면은 설문 응답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3강 이번에는 시 분야입니다. 3강 미리 읽어보시고 다음 3강은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